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경지 수학에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거든요. 바로 준오목성과 준볼록성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경제학에서 하는 게 결국 뭔가요? 바로 효용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. 이때 오목함수라는 게 아주 고마운 친구거든요. 왜냐하면 마치 산 꼭대기처럼 최대점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장해 주니까요. 근데 현실이 교과서처럼 딱 떨어지나요? 아니죠. 만약 함수가 이렇게 예쁜 오목함수가 아니라면? 그럼 어떡하죠? 최대점 찾는 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사실 완벽한 오목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이에요. 실제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들, 예를 들면 좀 특이한 형태의 효용함수 같은 것들은 이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오목성이라는 틀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목성만큼 강력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한테 최대점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힌트를 주는 조금 더 약하고 또 유연한 조건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준오목성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조금 더 유연한 조건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하시죠?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오목함수입니다. 예쁜 산봉우리 모양이죠. 근데 오른쪽 함수를 한번 보세요. 봉우리는 있는데 정상이 좀 평평하네요.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오목함수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게 바로 준오목함수입니다.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상품 조합 구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만족도를 느끼는 상황,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나요? 바로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오목함수는요, 그래프 위에 아무 점 두 개를 딱 잡아서 선으로 쫙 이으면 그 선이 무조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해요. 아주 깐깐하죠? 반면에 준오목함수는 좀 더 너그러워요. 야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두 점 중에서 더 낮은 쪽 높이보다만 아래로 내려가지 마. 딱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깊은 계곡만 없으면 된다는 뜻입니다. 훨씬 조건이 널널하죠? 그림으로 보니까 대충 감은 오는데 준오목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더 강력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함수의 등고선 지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. 자, 이 3차원 그래프, 이걸 우리가 느끼는 효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덕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.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이 언덕의 가장 높은 지점, 그러니까 효용이 극대화되는 바로 그 점을 찾는 겁니다. 이제 이 언덕을요, 특정 높이 K에서 수평으로 싹둑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마치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말이죠. 그럼 단면이 생기겠죠. 그리고 그 잘린 단면의 위쪽 부분, 다시 말해 높이 K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영역이 보일 겁니다. 바로 이게 준오목성의 진짜 핵심입니다. 어떤 높이에서 자르든 상관없이 그 잘린 단면의 위쪽 부분, 이걸 우리가 상위 집합이라고 부를 건데요. 이 상위 집합의 모양이 항상 볼록한 집합이라는 겁니다. 와, 그러니까 곡선 자체 모양보다 그 등고선 안쪽 영역의 모양이 더 중요한 거였네요. 네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는 상위 집합이라고 불러요. 어려운 거 아니고요. 함수값이 특정 값 k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모든 입력값들, x, y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. 그래서 준오목 함수란 모든 k에 대해서 이 상위 집합이 볼록 집합이 되는 함수다,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직관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걸 수학의 언어로는 어떻게 깔끔하게 정의하는지 수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두 수식을 나란히 뒀습니다. 왼쪽이 오목성, 오른쪽이 준오목성의 정의예요. 와,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?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. 딱 한 군데, 부등호 오른쪽 부분만 다릅니다. 오목성은 두 점 사이의 함수값이 두 끝점 함수값의 가중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아주 빡빡하게 요구해요. 그런데 준오목성은 훨씬 관대합니다. 그냥 두 끝점의 함수값 중에서 더 작은 값, 즉 최소값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.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준오목성을 훨씬 더 일반적이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그럼 어떤 함수를 딱 봤을 때 이게 준오목한지 아닌지 매번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. 다행히도
우리에겐 미분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죠. 함수의 편도 함수를 구하고 그걸로 유태 해시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래프 없이도 아주 엄밀하게 준호 목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. 자,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준호 목성은 오목성보다 더 넓고 유연한 개념이다. 둘째, 그림으로 봤을 때 두 점 사이에 움푹 꺼지는 계곡이 없다. 셋째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어떤 높이에서 잘라도 그 위쪽 영역, 즉 상회 집합이 항상 볼록하다. 이 볼록한 상회 집합이라는 키워드,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이게 준호 목성의 본질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를 이야기할 때 왜 깐깐한 오목성보다 좀 더 너그러운 준오목성을 가정하는 게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이 수학적 개념이 실제 경제학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